설마 오늘 불확실성 해소라고 장 초반 그 상승세에 매수 들어간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오늘은 누가 봐도 그동안 정말 그 쫄리는 거 참으면서 떨줍한 거 오늘 같은 날 바로 올팔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연준 금리 인상이 뭐 원래 예상보다 컸는데 대신에 그만큼 사전에 증시 조정폭도 컸다고, 이게 증시의 악재가 아니에요? 아직도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이 호재라는 그 장사치들 말을 믿고 그러고 계신 거 아니죠? 뭐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값어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돈으로 가치를 표시하는 주가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 정말 근본도 없는 그 마바라들 경제 이론에 동조하고 계신 거 아니죠? 일단 당장의 증시 주변 재료들을 점검해 보면은 지금 막 그 사막 투어 가방 싸고 있는 그 바이든이 사우디 가가지고 빈살만 하고 만나봤자 뭐 그냥 악수하고 뭐 국교 회복 희망하고 있다, 이 정도 그냥 쇼 이상의 어떤 유의미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사실 적습니다. 이름부터가 빈살만, 순살만도 아니고, 이러다 진짜 바이든이 괜히 발품만 팔고 빈살만 만지다가 오는 건 아니겠죠. 그 이유가 뭐냐, 외교든 무역이든 원래 서로 좀 윈윈하는 그런 구조가 갖춰져야 뭐라도 성사가 되는 건데, 지금 사우디가 미국에다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미국만 뭐 유가, 인플레, 나아가서는 올해 11월 달 중간선거, 그리고 내년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2024년 미국 대선까지 미국이 지금 사우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다가 바이든은 진짜 이분은 좀 사람이 좀 눈치가 없는 건지 좀 뭔지 도대체, 지금 사우디 방문 겨우 일정 잡혀가지고 워싱턴은 물론이고 지금 월가까지 다 지금 막 긴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 워싱턴 DC 사우디 대사관 앞길을 카슈크지 로드라고 또 이름을 붙였어요. 그 사우디 왕가에서 살해했다고 의심받았던 그 언론인 이름이 바로 카슈크지인데, 그 사건 때문에 사실 바이든하고 빈살만 관계가 망가진 거잖아요. 근데 하필 지금 이걸 추모한답시고 그 앞길을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그 중동 형님들의 정서상 의리 이런 거 진짜 얼마나 중요시하고 반대로 뒤통수 같은 거 진짜 극혐하는 거 모르나? 아니 그 일본 조총련 그 한인타운에서 호프집 이름을 오토 원비어라고 붙였다고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있을 거냐고. 예를 들다 보니까 좀 이상한 쪽으로 또 나갔는데, 하여튼 지금 전 세계에 뭐 식량, 밥상, 물가 점프시켜 놓은 게 또 러우 전쟁이잖아요.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장 7월 달에 이게 끝날 가능성은 없고, 여기도 역시 이제 러시아랑 서방 유럽 국가들 간의 어떤 모종의 딜이 여기 타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는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여름에 유로존 관광 소비 여기 한창 대목인데 물가로 한번 고통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천연가스 끊겨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 나오면 어쩌나, 그 공포가 바로 바통 터치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7월 들어서면은 미국 빅테크들 비롯해가지고 2분기 실적도 나오는데, 지난 1분기 실적도 그렇게 다 박살나가지고 그 정말 시총 1조짜리 아마존 이런 데가 하루에 막 10%씩 꼬라박았었는데 이번 2분기라고 또 특별히 실적이 좋을 리는 없죠. 그 다음 연준도 일단 뭐 지금은 저렇게 인플레 파이터로 나서가지고 막 우리가 드디어 물가랑 한판 붙는다 막 기대해달라 이렇게 막 그 UFC 경기하기 전에 둘이 막 그 화보 찍잖아요. 막 주먹 맞대고 막 이렇게 막 섀도우 복싱 막 추치만 하면서,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니고 막 이거 하면서 사진 찍고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그런 의지만으로 시장에서 지금 긍정적인 반응이 일단 오늘 하루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아직 1라운드 초반이에요. 정말 연준이 물가를 때려 눕히려면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하이킥, 로우킥 진짜 몇 방 제대로 들어가야지 이게 쓰러질지 그것도 기약이 없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발길질 한 번 했다고 해서 물가가 지금 당장 들어누울 정말 타격이나 있냐고. 간밤에 국제 유가는 더 올라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지금 물가가 당장 올 여름에 그냥 바로 잡힐 그런 물가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FOMC 7월 27일 그리고 9월 21일 이렇게 연속으로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후드려 깠는데, 만약에 상대가 그러니까 물가가 멀쩡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하는 쪽이 심리적으로 더 쫄리는 그런 신세가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소비 심리가 타격을 받는 건데, 이것도 이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보면은 2011년 이후, 그러니까 10몇 년 만에 지금 최저치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심리 지표니까 그렇다고 치고,
간밤에 나왔던 5월 미국 소매 판매가 0.2% 아주 소폭이라도 원래 증가했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반대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0.3% 감소 나와가지고 5개월 만에 첫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7월 달에는 유럽중앙은행 ECB도 금리 인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 외국계 자금 동향을 보면은 미국이 한 40%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유럽계인데 여기 다 합치면 거의 한 20% 넘습니다. 근데 유럽중앙은행이 당장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데 지금 보니까 심상치 않은 게 당장 미리부터 재정 취약국들, 그 피그스 국가들 있잖아요. 그 부채 우려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금리 인상과 동시에 마련한다고. 이 얘기는 진짜 유럽도 금리 인상 긴축이 미지근하게 뭐 질서정연하게 이렇게가 아니라 대단히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현재 시장 예상은 일단 7월에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시작해가지고 9월 달에는 0.5%포인트 빅 스텝으로 바로 점프한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증시에서 이제 중국계 자금도 뭐 비중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환율 같은 거 타고 이제 중국의 펀더멘탈도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당장 이제 우리는 개장은 새벽 미국 따라가고 그 다음에 10시 반에 또 한 번의 관문이 이제 상해지수 개장이잖아요. 그 중국 5월 소매 판매가 6.7% 감소해가지고 전달의 11.1% 감소보다는 그래도 폭이 좀 줄었지만은 여전히 작년 대비해서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나타났고, 이거는 뭐 중국 상하이, 베이징 같은 대도시 그 코로나 봉쇄가 영향을 미친 거니까 일시적이라고도 뭐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근데 이게 또 양날의 그 칼인 게 오늘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나온 보고서 보니까 내년에도 원유 시장 공급 부족은 지속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봉쇄 완화 같은 원유 수요 어떤 증가 요인에 따라서 내년도 원유 소비가 올해 대비해서 한 2% 정도 증가할 거라고, 이제 그래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가 될 거라고 하는데, 하루 원유 소비가 1억 160만 배럴, 진짜 엄청나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은 내년에도 이제 공급 부족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중국 수요가 다시 올라오니까. 근데 반면에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 여기는 또 반대로 내년에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는 근데 조금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게, 내년에 가만히 있어도 원유 수요 감소할 거니까 자꾸 우리한테 증산하라고 보채지 좀 마라. 우리는 현재 이런 그 고유가 상황을 좀 더 즐기고 싶다. 뭐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를 이어주는 어떤 오작교 역할을 하고 있는 하이브. 근데 어제는 이제 이름과 반대로 하이브가 다이브를 한 다음에 오늘 아주 뭐 소폭이지만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이 정도로 과연 그 BTS 단체 활동 중단이 수습이 되는 건지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BTS 대안으로 그 하이브의 걸그룹 있죠. 르세라핌인가 뭐 하여튼 피부과 뭐 시술명 같은 거 하여튼 여기 그 주목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보이그룹보다 걸그룹이 돈이 더 안 돼요. 원래 그 아이돌 업계에서는 여자 팬이 남자 팬보다 훨씬 더 큰 손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걸그룹이 숫자는 훨씬 더 많기도 하고, 근데 이건 뭐랄까 그 연습생부터 이제 길러 나가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의 그 난이도 차이를 무시 못 한다는 거예요. 보이그룹은 일단 여성 팬을 조금 확보를 하면은 그 충성도가 엄청나가지고 최소한 이제 밥은 안 굶는데, 걸그룹은 초반에 이게 못 뜨면은 그대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뭐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뭐 해체만이 답이고 어디 뭐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저도 좀 아저씨지만 남자놈들 특성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냥 새로운 여자만 보면 뭐 무조건 좋아가지고 그냥 다른 거 안 따지고, 막 신인 걸그룹 계속 나오면은 또 기존의 팬심은 아무래도 희석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저는 보아 빠순이 출신인데요. 빠돌이죠 저는. 지금도 그 보아만 보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근데 문제는 앨범이나 굿즈를 안 사. 이러니까 남성 팬들이 안 되고 이 그 걸그룹이 안 되는 거야. 보이그룹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저희 집 옆에 하이브 사옥이 있는데 거기 아주 그냥 주말마다 엄청납니다 진짜. 이태원 저리 가라야. 각국에서 막 그 여성 팬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거기 막 뮤지엄 같은 거 구경하고 굿즈 막 사가고 하는지. 동네 그냥 상권이 다
그 하이브 하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하여튼 근데 걸그룹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름조차 외우기 힘든 지금 그런 시대지만 그냥 일단 뭐 신인 걸그룹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수요는 좀 깔려 있으니까 케바케 내지는 멤버 중에 한 명만 일단 뜨면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이그룹은 좀 숫자도 적고 진짜 뜨기는 어려운데 한 번 뜨면 이게 엄청난 구매력을 등에 업는다고. 그래서 하이브의 경우는 이 르세라핌이 BTS의 빈자리를 메꾼다, 이거는 거기다가 특히 매출의 측면에서 전혀 택도 없는 소리로 보입니다. 만약에 르세라핌이 뭐 학폭 논란 이런 거 다 잠재우고서 블랙핑크급으로 뜬다고 해도 BTS 매출 절반도 못 채워요. 그 다음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바로 삼성전자의 겨울이 온다, 윈터 is coming, 이렇게 독서를 퍼부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진짜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래서 줄리니 분들한테 정말 공공의 적? 그거는 좀 너무 심했고 그냥 자기네 일을 한 거니까 약간 애증의 대상 정도, 그 바로 모간 스탠리. 솔직히 화는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짜 삼성전자 9만 원이 고점인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그때 매도 보고서를 썼는지 진짜 얄미울 정도로 잘 맞췄죠. 그 모건 스탠리가 아시아 썸머스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쌓아놨던 통찰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는데, 일단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글로벌리 전체를 봐서 한국이 제일 먼저 바닥을 쳤고 코스피가 글로벌 인덱스를 리딩하면서 반등에도 가장 선제적이었다, 적극적이었다. 그 다음 2020년 초반 그 팬데믹 당시에도 한국 증시가 제일 먼저 바닥 쳤고, 근데 작년에는 또 한국이 제일 먼저 피크를 찍고 꺾였다. 그 결과 K증시는 최근 글로벌 시장 대비 언더퍼폼을 지속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포워드 밸류는 10년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이후로 여러 대형 성장주들이 물적 분할, 신규 상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코스피에 막 우후죽순으로 등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외부 요인하고 금리 상승에 코스피가 더욱 민감해졌다.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는 원래 정권과 증시의 상관관계는 거의 랜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할 게 못 되고, 대신에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변화가 좀 중요하다,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한국 증시에는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그래서 또 슬슬 삼성전자를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무튼 한국 기업들은 외국인 보유 지분의 의존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50% 초반대를 비롯해가지고 최근에 외국인 한국 종목 그 지분율이 역사적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다고.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증가를 했지만 이나마도 긴축 금리 인상 영향으로 좀 약화되고 있다. 그 다음 밸류에이션으로 한국 증시 그 코스피를 분석해 보면은 포워드 P도 선진국 대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특히 이제 포워드 ROE 그로스 이게 지금 11%인데 선진국이 16%, 심지어 이머징도 13%라서 이거 대비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낮은 편이다. 또한 기업들의 이제 자본 관리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배당률하고 자사주 매입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이 모간 스탠리의 그 아시아 썸머스쿨에서 한국의 그 썸머 랠리 가능성을 보는 이 보고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국 증시 지금 굉장히 싸다. 근데 또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 갑자기 또 화가 나네. 갑자기 또 약이 오르네요. 그 다음 어제 이제 HSBC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5천 원에서 9만 8천 원으로 내린 다음 오늘은 또 CLSA 크레딧 리온의 증권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9만 4천 원에서 이번에 8만 6천 원으로 또 내려잡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CLSA는 SK 하이닉스 목표가도 기존 16만 원에서 오늘 14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나온 김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목표가 변동이 없었고, 대신에 다른 한국 라지캡, 그러니까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쭉 제시했는데, 먼저 제일 좋은 매수 의견의 경우는 현대차하고 만도. 현대차 목표가는 24만 원, 만도는 7만 원 콜했고요. 그 다음 투자 의견 중립. 요거는 기아하고 한국타이어. 기아 목표가로 93,000원, 한타 4만원. 한타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예전 그 2012년에서 14년도 그 차화정 랠리 때 자동차 화학 정유 이거 물 들어왔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당시에 이제 차 한 대 팔릴 때 타이어는 5개 팔린다고. 스페어 타이어까지. 그래서 또 마바라들이 막 펌프질 해가지고 그때 요 한타 주가가 68,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3만원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정도면 진짜 우량주인데 이거를 사놓고 수면제 먹은 다음에 10년 만에 깨어나 보니까 반토막. 자,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국 증시 언더퍼폼, 즉 비중 축소 종목도 있었는데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이렇게. 현대모비스는 목표가 18만원, 현대글로비스 16만원, 현대위아 5만원에다가 투자이익은 셋 다 언더퍼폼으로 비중 축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관 간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로 장중에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미리 다 파악하고 대신에 내일 실시간으로는 제목이 이렇게 붙었구나, 그 다음에 어떤 수위가 어느 정도 셌다 약했다, 워딩이 어땠다, 이 정도 판단만 하는 거고, 그들은 매일 아침 한 발 앞선 투자 전략으로 금융시장에 나섭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아니 레이스를 하는데 출발선상은 같아야 그래도 페어하죠. 중간에 뭐 걔네들이 영양제 좋은 거 먹고 장비빨로 뭐 스파이크 좋은 거 신어가지고 앞서 치고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자본주의에서 출발선상은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인 정보 민주화 되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내일은 6월 17일,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난 두 번의 FOMC 경우는 막상 이제 성명서 발표 날은 약간의 불확실성 해소 내지는 뭐 공매도 청산, 쇼커버로 올랐었고, 그 다음날 정작 블랙 어쩌고 데이가 또 펼쳐졌었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 먼저 정부 일정은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아무리 리오프닝이 와도 한 번 이 개인 위생이나 경계감이 생긴 게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진단키트, 손소독제 이런 테마는 수시로 떨주 몰팔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다음 내일 관계기관 합동 홍수 대응 도상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게 홍수 대응 최종 점검인데요. 지금 날씨 가물어 죽겠는데 뭔 놈의 홍수냐고 하는데, 원래 이게 라니냐 현상일 때는 좀 날씨가 극단적이라고 또 그래요. 가물었다가 이제 또 막 갑자기 홍수 났다가 막 그러는 거죠. 또 올여름은 수처리하고 스마트 그리드하고 ESS 있죠. 전력 송전이 쪽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이미 우리가 알았을 때는 전 국민, 온 세계, 온 우주 은하계가 다 알았다고 보시면 되고, 떨주월팔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인구 위기 대응 TFA가 열립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인구 대책 관련 회의인데요. 보나마나 또 저출산 고령화 얘기 나오고 성장 동력이 꺼져간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쳤다, 얼마나 이것도 뉴스 타기 좋아요. 근데 이게 그 뻔한 주제인데도 항상 이런 거 나오는 날은 증시에서 또 그 고령화 저출생 테마주가 그대로 또 약발을 받더라고요. 자, 내일 여름철 전력 수급 준비 상황 점검 회의가 정부에서 또 개최가 됩니다. 요거 앞에서 얘기했죠. 이제 스마트 그리드, ESS 이쪽. 그리고 내일 국유지 개발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립니다. 요거는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린벨트 옛날에 80년대 풀릴 때 약간 뭐 그런 정도의 여파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벤처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정부가 청년 실업의 대책으로 스타트업 창업 이쪽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그 모태펀드의 어떤 도매상 역할을 하는 창투, 인베스트, 무슨 투자 이런 쪽이 저는 금리 인상기에도 계속 좋다고 보고, 내일 환경부는 녹조 대응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것도 이제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은데, 그럼 결국 4대강 수철이 또 나오고, 그리고 내일 고용부는 한국 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을 엽니다. 지금 이제 정권 초창기여가지고 특히 이제 노동계의 어떤 그 새 정권 길들이기가 한창인데, 이럴 경우 이제 ESG 스코어가 높은 기업들의 어떤 뭐 펀드 자금이랄지 투자 활성화랄지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내일 경제 일정은 6월 최근 경제 동향 나옵니다. 일단 환율이 한풀 꺾이긴 했는데 아직 안심하긴 이러고, 그 다음에 연준이 빅스텝 밟았으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빅스텝으로 0.5%포인트 최소 금리 인상 나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가계부채하고 실물경제 그리고 영끌족들에 대한 어떤 케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자, 내일 유로존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일단 유럽중앙은행은
다음 7월 달에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도 CPI가 높게 나오면은 조금 험악한 상황으로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출발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내일 미국에서는 5월 산업생산 설비 가동률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가 공개됩니다. 지금 연준 금리 인상기의 경기 선행지수 특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 하반기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내지는 경기 침체에 돌입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낮은데, 연준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솔직히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일 FOMC 하루 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자체가 워낙에 뭐 비둘기파 성향의 이제 캐릭터긴 한데, 하여튼 이분 입에서 나오는 가장 매파적인 발언은 인플레이션 내가 뭐 오판했다, 만만하게 봤다, 요 정도죠. 자, 그리고 내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사막화와 가뭄과의 투쟁의 날 되겠습니다. 내일 여러 가지로 뭐 이 물, 수철이 이쪽으로 많네요. 이것도 역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특히 뭐 중국 사막화 얘기 또 나오고 막 물 부족 나오고. 자, 내일 증시 일정은 범한 퓨얼셀이 상장을 합니다. 여기가 수소 연료 전지, 이름 그대로 퓨얼셀 기술 개발하고 제품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내일 에버랜드 메타버스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로블록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플레이뎁 랜드의 맵 형태로 에버랜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4만여의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토요일 6월 18일이 중국의 그 6.18 쇼핑 페스티벌이거든요. 이 빼빼로데이 11월 11일 광군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국에서 큰 온라인 쇼핑 행사고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그 징둥닷컴의 창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제발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 유통 관련주들, 광군제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듭니다. 일단 여름에 한번 매출 한번 뽑아냅시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이제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주말에도 잠자코 지켜보고 있다가 상위 1%만 독점하는 정보가 있다면 바로 찾아내서 영상 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